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내어 책을 낭독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낭비꿈 지정도서는 짠! 글쓰기의 최전선입니다. 글쓰는 삶으로 온라인 수익화도 가능하죠. 내가 글을 써야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볼 수가 있죠. 내가 글을 쓰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소비자로 남는다. 그런데 내가 글을 쓰면 이 은유 작가처럼, 김영숙 작가처럼 생산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생산자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25년 11월 3일 글쓰기의 최전선 이 책을 한번 돌아가면서 낭독을 할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글쓰기의 최전선, 은유 지음. 은유는 가명입니다. 왜라고 묻고 느낌이 쓰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이런 글꼴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책을 많이 봤는데 이런 제목은 처음 봤습니다. 은유, 그- 여기 날개입니다. 날개. 은유, 글 쓰는 사람. 2011년부터 연구 공동체 수요 너머 아래서 글쓰기 강좌를 시작해 현재 학습 공동체 말과 활 아카데미와 글쓰기 모임 메타포라에서 정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 마을 공동체 청년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글쓰기 수업도 열었다. 자기 경험의 근거에 읽고 쓰고 말하면서 자기 언어를 만들고 자기 삶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뜻을 두고 있다. 평소 니체와 시를 읽으면서 질문과 언어를 구한다. 저서로 해방의 밤, 원유의 글쓰기 상담소, 쓰기의 말들,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다가오는 말들, 올드걸의 시집, 인터뷰집으로 폭력과 존엄 사이, 출판하는 마음,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있지만 없는 아이들, 크게 그린 사람, 우리는 순수한 것을 사랑했다를 표현했다. 자, 책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 우리 혜옥쌤이 낭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낭독합니다. 5페이지. 나는 왜 쓰는가?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고 내가 계속 같은 사람인지도 묻지 마라. 아마도 나와 비슷한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아무런 얼굴도 같지 않기 위해 쓰는 게 분명하다. 미셀 코프. 우리는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수많은 방식으로 외적 원인에 의해 휘몰리며 우리의 운명과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동요한다. 이미 나의 주체적인 행동으로 내 삶이 꾸려지질 않아 쉴 틈 없이 쏟아지는 관계들 속에서 이미 제어 능력을 상실했단다. 지금은 그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뿐이야. 두 사람의 말이 메아리친다. 한 사람은 네덜란드 태생의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 또 한 사람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내 친구이다. 내 친구는 스피노자를 읽지 않았다. 답답한 처지를 하소연하며 매일에 쓴 문구다. 시공간을 초월한 두 사람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산호라면 거대한 물살에 떠밀려 가는 느낌이 들게 마련이다. 길을 쓰고 앞을 향해도 옆으로 저만치 밀려나 있기 일수다. 왜 내 뜻대로 살아가지가 않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게 최선이고 전부일까? 그러한 물음에서 나의 글쓰기는 시작되었다. 낭디꿈 화이팅! 난디꿈 낭비꿈 화이팅. 화이팅!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난디꿈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와우버끼님이 6페이지부터 8페이지 풀어내기 전까지 낭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심잡기. 스물살 무렵 명동 성당을 지날 때다. 턱바람 머리의 자그마한 최고의 여성이 핏발선 눈으로 조선대생 이철규의 의문사 불명을 요구했다.
울분의 참말투에 주변 소음까지 섞여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나는 멍하니 서서 한참을 봤다.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당신의 힘없는 노동자들과 그 대편에서 싸우는 학생들이 퍽퍽 죽어가는 시절이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그 삭발한 언니의 애타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둥둥 울렸다. 책상에 앉아서 글을 썼다. 나름은 진지했다. 낮에 명동에서 발생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노출 위원이라도 된 것처럼 국민적 무관심을 질타했다. 한겨레 신문 독자 투고란에 내 글이 실렸다. 8천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생애 첫 원고료를 받았다. 당시 요만 직종인 증권회사 노동자가 된 나는 첫 월급을 받아서 한겨레 신문 주주로 참여했고 정기구독을 신청했다. 집으로 배달된 신문을 출근기를 꼭 챙겨갔는데 업무 시작 전에 남자 직원들의 신문을 보고 여자 직원들은 청소와 커피를 담당했다. 나도 남자 직원들처럼 신문을 넘기면서 준비된 아침을 열고 싶었다.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쯤 막 새겨난 노동조합 신문에 글을 썼고 어찌하다 보니 입사 1년 후 내가 노조 전임자로 들어가 신문과 소식지를 만들고 있었다. 의욕과 체력은 넘치고 경험과 필력이 부족했던 나는 운동권 출신의 동료들에게 조제식 훈련을 받아가며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썼다. 2000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지를 만들고 매일 밤 복사기를 돌리고 인쇄소를 찾았다. 90년대 우주선처럼 생겨나는 한 잡지사 기자 시험에 응모해 개근 기자로 잠시 지내기도 했다. 그렇게 3년 매도 높을 시간을 살았다. 그리고 정을 나누고 알을 키우고 힘을 모으는 일의 재미를 온몸으로 체득한 셈이다. 일과 사랑은 동시에 왔다. 결혼을 하고 노동조합 활동에서 지점 업무로 돌아갔다. 맞벌이가 시작되었다. 가사 노동을 최종 책임자는 자연스레 내가 되었다. 돕는 위치에 자리한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불만을 토로하고 출퇴근길 차에서 여성주의 책을 읽으면서 소통을 도모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행복했으나 뭔가 좌우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것 같았다.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은 시시때때 충돌했다. 아이를 집에 두고 내가 강의를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게 못할 짓 같았으니 나답게 살기 위한 선택에는 묘한 죄의식이 따랐다. 이 감정의 정체가 뭘까? 지치고 복받치는 마음을 집중 탐문했다. 글을 쓰면서 여자, 엄마, 노동자라는 집합 명사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김지영이라는 고유 명사로서의 삶을 지켜놓고자 바둥거렸다. 네모난 수영장에서 눈부신 바다로 나아간 20대. 나에게 그 순위는 곧 안간힘 쓰기였다. 낭기꾼 화이팅! 난디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선배님 8페이지. 네, 8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풀어내기. 점점 삶이 복잡계 수준으로 얽혔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딸이고 일하는 여성이고 책과 영화와 음악과 데이트를 즐기는 나는 눈 뜨면 교통 혼잡한 교차로에 놓인 기분이었다. 늘 교통 정리가 필요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삶의 에너지를 분배해야 했다. 집안이나 조직에서 소통에 애를 먹었다. 가령 내 말은 시어머니가 듣고 싶은 말로 접수되면서 의미가 변질되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리적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로 판단했다. 자신이 이해하면 선이고 불편하면 악으로 취급했다. 조직에서는 다수가 지지하면 선이고 소수가 주장하면 악이 되는 구조였다. 더러 소통 대란을 겪을 때마다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우지의 섭리를 해명하는 일처럼 막막했다. 과연 나의 판단은 옳은 것인가를 헷갈렸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 그렇다면 서로의 차이는 어떻게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나를 포함해서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회의했다. 삶이 굳고 말이 엉킬 때마다 글을 썼다. 막힌 삶을 뚫으려고 애썼다.
스피노자의 말대로 외적 원인에 휘둘리고 휘말리고 동요할 때 글을 쓰고 있으면 물살이 잔잔해졌고 사고가 말랑해졌다. 글을 쓴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불행한 상황이 뚝딱 바뀌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줄 한 줄 풀어내면서 내 생각에 꼬이는 부분이 어디인지, 불행하다면 왜 불행한지 적어도 그 이유는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후련했다. 낱말 하나, 문장 한 줄 붙들고 씨름할수록 생각이 선명해지고 다른 생각으로 확장되는 즐거움이 컸다. 또한 크고 작은 일상의 사건들을 글로 푹푹 삶아내면서 삶의 일부로 감쌀 수 있었다. 어렴풋이 알아갔다. 글을 쓴다는 것은 고통이 견딜 만한 고통이 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일임을, 혼란스러운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이지 덮어두거나 제거하는 일이 아님을 말이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남기쁨 화이팅. 화이팅! 희진쌤, 9페이지 물러앉기. 페이지 물러앉기. 글쓰기는 나와 오롯이 대면하는 시간이다. 글을 쓰려고 하는 동안은 세상의 소란을 등질 수 있다. TV, 부엌, 시계, 가족, 전화 등 번잡한 일상의 장치와 분리가 가능하다. 컴퓨터와 나 사이에 들어차는 온기와 안락과 고독은 5월의 아침 햇살보다 감미롭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값진 글을 쓰거나 알찬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다. 사노라면으로 쓸까? 살다 보면으로 할까? 째째하다가 맞나? 째째하다가 인가? 사전을 뒤지고 고만고만한 두 단어 사이에서 고민하는 일로 보낸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만큼은 전세 자금 걱정, 아이들 성적 걱정, 부모님 건강 걱정 등 정체 모를 불안감이 사라진다. 그 점이 참 좋았다. 일상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기. 그런 기회는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글쓰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나를 세속화시키고 호기심을 묻게 하는 것들과 잠시나마 결별할 수 있으니 관성적 생활 패턴에서 한 발 물러서는 기회만으로도 글 쓰는 시간은 소중하다. 1984의 저자 조지 오웰은 인간이 물질 세계는 탐사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탐사는 하지 않으려 한다며 인간은 자기 삶에서 단순함의 너른 빈터를 충분히 남겨두어야만 인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동의한다. 일선에서 물러서기는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시간이 삶을 쓸모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러니는 늘 유예되는 진리다. 이미 경험한 자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설명이 가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글쓰기는 물러서서 숨 고르기에 쉽고 좋은 방편이다. 부자 낭독 파이팅! 낭디꿈 남기쁨 화이팅. 화이팅!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와, 우리 희진쌤 정말 차분하게 잘 읽어주셨어요. 지금까지 듣던 중에 최고인 것 같은데요. 네, 11페이지 재윤쌤 지켜내기. 13페이지 발명하기 전까지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페이지 지켜내기. 느닷없이 닥친다는 점에서, 있는 것을 쓸어 간다는 점에서, 이전과 이후의 삶의 풍경과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내가 당한 사건이 삶의 자연재해라는 말을 적합하게 보인다. 자연재해라는 말은 적합하게 보인다. 그게 지진이라면 강도가 약했을 뿐 집안에 경제적 위기가 와 있었다. 시리에 빠질 틈도 없이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갔다. TV 아침 프로에 나오는 이들이 해고하듯 사업이 망해 지하 단칸방으로 간 게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작은 평형 전세로 옮겼으니 중산층의 어정쩡한 몰락에 가깝다. 그래도 흔들리고 부서진 일상에
복구가 쉽지는 않았다. 우선 나의 구직이 다급했다. 증권회사 경력 달랑 2줄에 스펙이랄 것도 없는 초라한 이력서를 쓰면서 나는 나의 사회적 무능 상태를 처음으로 자각했다. 은행 파트타이머와 지역 신문 기자, 이력서를 2군데 넣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으므로 낙방을 실감할 수도 없었다. 그냥 존재 무시를 당했다. 그 시기에 사업하는 친척이 적지 않은 급여를 제시하고 격리직 업무를 봐달라고 했지만 정중히 마다했다. 종일 묶여있는 직장생활, 적성과 다른 재미없는 일, 3살과 10살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워킹맘의 삶은 불 보듯 훤했다. 먹고 사는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나오겠지만 글 쓰고 책 읽는 삶에서는 저만치 멀어질 게 뻔했다. 돈도 없는데 삶까지 아끼긴 싫다. 의외로 결정이 쉬웠다. 딱히 잃을 것도 없었고 지키고 싶은 건 하나였다. 15살부터 막연히 붙들고 있던 그것. 글 쓰면서 일하는 삶. 일하는 삶에 대한 끈이 구체적인 꿈으로 다가왔다. 글 쓰는 일을 찾자. 그게 옳다. 밤마다 구직 사이트를 헤매고 다녔다. 서울 지역 학력 무관 글쓰기는 일을 조건으로 넣었더니 딱 한 군데 걸렸다. 성인 소설 집필 작가 모집. 아파트 단지 앞 오피스텔에 있는 무슨 회사였다. 웃음이 났다. 이제껏 야한 동영상 한 편 못 보고 산 나로서는 그건 줄기세포 연구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가업이었다. 우선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자 싶었다. 아는 선배를 만나 커피숍 출입문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여 있었다. 내가 전화번호를 입력하자 선배가 왜 아르바이트를 했느냐, 글 쓰는 일을 해보라고 했다. 선배는 그동안 쓴 글 3편을 보내달라며 사보 편집자로 일하는 지인에게 나를 추천해 주었다. 나는 부랴부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보냈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다. 첫 취재는 30년 봉사활동을 한 여성의 인터뷰였는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는 게 오래전부터 하던 일처럼 편하고 좋았다. 못할까봐 불안하지도 않았고 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름도 자유로운 자유기고가의 삶에 진입했다. 구직에서 취직까지 어떤 구체적 계획도 전망도 없이 단지 글 쓰는 삶을 고집하면서 내가 느낀 자유, 곧 암담한 상황 속에 홀가분한 마음이 잘 설명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했다는 연설문에서 명료한 표현을 볼 수 있었다.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 주었습니다.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 주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의 모든 열정을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일에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했던 실패를 경험했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주의 놀래는 이런 이혼 후에 직업도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절대 빈곤의 상황에 처했고 소설 외에는 길도 꿈도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쓴 글이 해리포터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도약한 입지 전적 인물에 비하면 나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지도 꿈이 절실하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다 잃고 난 후 한 가지가 또렷해지는 경험, 나머지가 제거되는 기분, 양보할 수 없는 존재 요청인 나답게 사는 자유의 실체는 희미하게 알 것도 같았다. 희미하게 알 것도 같았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발명하기 13페이지. 네, 책 없으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발명하기. 내 나이 35. 일과 동시에 공부를 시작했다. 답답했던 것 같다. 살아갈 수 있는 말들이 부족했다. 자유기구가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집안일을 추스르기 위해, 두 아이를 챙기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나라의 시민으로 버티기 위해,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언어, 다른 지식, 다른 관점이 필요했다. 영구 공동체의 수요 너머에서 니체 강의를 듣고 수업이 끝나면 서울시청 앞으로 가서 촛불을 들고 그 경험과 느낌을 글로 써보곤 했다. 분노, 좌절, 실망, 고통 같은 내 몸을 밟고 지나가는 감정을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세상의 말들은 오염되어 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앞날이 결정된다는 둥, 몇 살에 해야 하는 몇 가지라는 등 존재를 옥죄는 책들이 버젓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부모의 재력, 학벌, 계급에 따라 아이의 삶을 거래하는 말들의 유통에 화가 났다.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그 시기에 나는 일하느라 가정통신문에 도장 찍을 시간이 없었고 아이의 중간고사가 언제인지 잘 알지도 못했다. 괜한 죄의식이 생겼다. 20년 된 20평 아파트에 짐짝처럼 내 식구가 끼어 살자니 불편했다. 세상 끝에 아슬아슬 매달려 사는 기분이 드는데 이 간당간당한 삶에서 벗어날 길은 보이지 않았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광고 문구는 정작 집을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곳으로 전도시켰다. 내가 사회부에 글을 쓰는 기업은 또 하나의 가족을 내세우면서도 자사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 노동자 가족 수십 명의 죽음을 외면했다. 거기서 일하던 변호사가 쓴 책에 나오는 기업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나는 갑이 하청을 준 을에 고용된 병의 신세였지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쓰는 원고가 악덕 기업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간행물의 작은 지면이라고 해도 찜찜한 마음은 떨칠 수 없었다. 그곳의 사회부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내게 일을 주었던 의뢰 대표는 한마디 건넸다. 그럼 다른 기업 일은 왜 하느냐? 그것도 그만두어라. 친구들도 만류했다. 독립운동하니? 먹고는 살아야지. 물론이다. 나는 그곳이 아니라도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일은 마련한 상태에서 아는 대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을 택한 것이다. 남기꿈 화이팅!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15페이지. 인터넷 포털 화면을 켜면 쏟아지는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동향과 지하철 광고판의 현란한 문구들과 TV에서 무작위로 유포하는 자막들은 유혹한다. 그것은 하나같이 자본주의에 깃들어진 삶,
경쟁과 출세와 소비를 촉구하고 재생산하는 집요한 언어였다. 삶의 가치라는 고귀한 물음을 동쇠하고 주변에 있는 타인의 삶에 등 돌리게 하는 쓸쓸한 말들이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에 대한 통념과 상식은 남들이 만들어낸 언어로 구성되었다. 오직 권력 유지와 화폐 증식이 목적인 사장님과 학원장과 목사님과 의원님이 지어내고 발언하고 유포시킨 언어로는 나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나 애 둘 키우는 엄마의 삶을 솔직하게 담아낼 수 없다. 성적 기계가 아닌 본성을 꽃피우는 내 아이의 인생을 설계할 수도 없다. 혹은 자본의 원리라는 살던 곳에서 계속 살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멀쩡한 사람을 철거민으로 빨갱이로 만들지 않나?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는 자들의 언어로는 이 세상의 모순과 불행을 설명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다. 생각을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았다. 나는 이미 어떤 가치 체계에 휘말려 있었고 그것은 내 삶을 배려하지 않았음을. 나만의 언어 발명하기, 이것이 내가 책을 읽고 쓰는 글을 쓰는 까닭이다. 모든 경험은 언어에 의해 규정된다. 그런데 재테크나 피부 관리에 관심이 없고 자식 명문대에 보내기를 삶의 주된 동기로 삼지 않는 나는 가방에 학원 전단지 파일을 넣고 다니고 휴대전화에 유명 강사의 연락처가 저장된 목동 엄마들과 달리 등단한 여러 작가도 아니면서 감히 읽고 쓰는 나는 아이들 사교육비보다 내 책값과 내 공부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나는 그냥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이었다. 느끼고 꿈꾸고 회의하는 감수성 주체로 살아가는 여자 인간은 있어도 없는 존재이자 이 시대에 사라지는 종족이었다. 여기 사람 있다는 내게도 유효한 외침이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정말 나는 나쁜 엄마인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다만 내가 나를 설명할 말들을 찾고 싶었다. 나를 이해할 언어를 갖고 싶었다. 뒤책임으로 섰다. 쓸 때라야 나도 살 수 있었다. 산다는 것은 언어를 갖는 일이며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케의 말을 기억했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와우거키님. 네, 감흥하기. 자유기고가 3년차에 어, 접어들었을 때, 네네. 시작했으면 해주세요. 네. 자유기고가 3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취재도 어렵지 않았고 웬만큼 써낼 수 있었다. 일이 많았다. 새벽까지 쓰다가 잠깐 자고 아침 해를 맞으며 다시 노트북을 켰다. 이 분야의 숙련공이 된 셈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기업체 사보가 허용하는 혹은 선호하는 언어가 한정되어 있었어다. 기업의 공익 광고 같은 착한 말들, 동행이 되겠다. 소통하겠다. 꿈을 펼쳐라.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웃과 함께 한다는 논조 위주로 지면이 기획된다. 그 자체는 값진 이야기지만 결정적으로 삶의 구체성을 담아내지 않기에 앞서 말한 대로 결국 기업의 이미지 전략으로 하는 데고만은 공허한 언어다. 이런 기조에 맞춰 휘황한 언어의 성찬을 차리자니 글을 쓴다기보다 찍어내는 기분이 들었다. 타보일의 유일한 낙은 인물 인터뷰. 연인과의 만남처럼 늘 쓰전다. 그동안 보온 삶의 유형을 벗어난 다양한 얼굴들. 세상의 척도가 아닌 제 멋에 취하거나 흥에 겨워 사는 사람들. 일상의 예술인 다양한 직업의 세계. 눈에 들어오는 세상이 넓어지는 기쁨이 컸다. 혼자만 알기 너무 아까웠다.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미주알 고주알 떠들었는데 그게 매번 반복되니 하루는 친구가 지침을 주었다. 도대체 안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난이 쉬이 매료되는 줏대 없는 사람이면 분명했다.
그건 수용적이고 개방적이라는 면에서 장점이지만 섬세한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면에서 단점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관적인 성향이 글쓰기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나는 인터뷰만이 아니라 영화나 책에서 감동을 받으면 잠이 잘 안 왔다. 가슴에서 퍼내야 홀가분했다. 이 주옥 같은 이야기, 이 놓치기 쉬운 생의 진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서 마음 편히 살고 긍정적 변화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누가 시켜서라면 하지 못할 선천적인 오지랖인데 그것이 귀찮고 피곤해도 글을 쓰게 했다. 이걸 감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감흥,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에 따라 움직임. 사전적 정의는 감동과 비슷한데 둘에는 차이가 있다. 감동은 깊이 넣겨 마음이 움직임이란 뜻으로 움직임, 힘 그 자체를 떠난다면 감흥은 감동에 응합니다. 개방적 의미로 태도나 유의적인 것을 일컫는다. 감동이 가슴 안에서 솟구치는 느낌이라면 감흥은 가슴 밖으로 뛰쳐나가 다른 것과 만나서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는 변신의 과정까지 아우른다. 감동보다 훨씬 역동적인 개념이다. 또한 기억력처럼 감흥은 능력이다. 반복 훈련을 통해 힘이 쑥쑥 길러진다. 한평생 자식 농사에 손끝 발끝이 갈라진 부모에 대한 책임지심이 솟구쳐야 그것이 시가 된다. 무엇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디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법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까지 글을 썼고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살았던 이유는 순전히 감흥력 때문인 것 같아. 가까이는 연애 문제로 마음 졸이는 친구에 감흥하고 추석 특집극에 나온 한평생 신한 고난 장인 정씨로 보통 늙은 제 목장에 감흥하고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감흥하고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주머니의 거친 손에 감흥한다. 그때마다 글로 쓰고 나면 신체가 새롭게 구성됨을 느낀다. 이는 아주 물질적인 감각이다. 주어진 상황에 물음을 던지고 때로 몸도 던진다. 고공농성 현장에 찾아간다거나 전단지를 더 적극적으로 받는다거나 가난한 예술가의 작품을 보거나 사기도 한다. 감흥하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관계가 바뀐다. 내 안에 머무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글쓰기는 언어를 통한 함께 있음 그리고 나눔 변용이다. 낭기꾼 화이팅! 낭기꿈 화이팅! 와우, 19쪽. 감동, 막 그냥 책에 완전 감동을 주네, 첫날부터. 그렇죠? 네, 함께 네. 낭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습니다. 여기까지 낭독을 하고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한 문장, 그것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저는 17쪽, 제일 17쪽. 아랫줄. 나는 쉬이 매료되는 줏대 없는 사람임이 분명했다. 낭태꾼 파이팅! 네, 낭기꿈 맨 화이팅! 마지막 줄이죠, 맨 마지막 줄. 네, 네. 감사합니다. 남기고 화이팅. 저는 18쪽, 18쪽. 18쪽 맨 아래쪽에 무엇에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디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법이다. 네, 이 부분이요. 낭리꿈 남기고 화이팅! 화이팅. 낭태꾼 저도 화이팅! 그 밑에 바로 이어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글을 썼고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살았던 이유는 순전히 감흥력 때문인 것 같아. 예, 감흥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 낭기꾼 화이팅! 낭태꾼 화이팅! 남기고 낭기꿈 화이팅. 화이팅! 저는 16페이지에 보면 산다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맨 맨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줄에 있죠. 산다는 것은 언어를 갖는 일이며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기억합니다. 낭기꿈 화이팅. 낭태꾼 낭기꿈 화이팅! 화이팅! 예, 저는 13페이지에 네. 13, 13페이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13쪽. 예, 13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간에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의 하버드 대학에 됐다는 연설문에서 그 밑에 보면은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 주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희 모든 열정을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일에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했던 실패를 경험했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낭비꾼 낭비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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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비꿈 화이팅! 네, 저는 1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나만의 언어 발명하기. 이것이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까닭이다. 모든 경험은 언어에 의해 규정된다. 이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낭비꾼 맞아. 화이팅! 화이팅! 네, 또 발표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사진은 한번 찍고. 찍어야지. 사진은 찍어야지. 아, 사진 네네. 찍었어요? 아직이야. 하나, 하나, 둘, 셋, 짜잔, 짠, 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글 쓰는 삶으로 생산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네, 글쓰기 다음 주 일요일 날 독서 모임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희진쌤, 해옥쌤 참여를 안 하셨는데 독서 모임에 거기에 카드 뉴스로 책 속의 한 문장을 써서 공유하는 카페에 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딸기차 나로 보내세요. 그리고 7시 30분에 잠언 영어 낭독이 있고 일요일 아침 7시에 독서 모임이 있고요. 지금 12기 온라인 과정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낭독 자격증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하시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Have a 네, nice day. 감사합니다. Nice 즐거운 하루 되세요. day.